안녕하세요. 마크킴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달부터 수업 시작한 영작 내용을 카페에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어제 나갔었고, 그 다음에 답을 원래 글로 써서 올릴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대신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릴게요. 그래서 올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대신, 수업 시간에 하는 만큼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고요. 간단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중간에 좀 듣기 껄끄러운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이 문법 1형식을 응용한 영작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은 받아서 손해가 되지 않는다. 2번 정직은 분명 손해는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화를 내면 결코 이득은 안 된다. 4번 광고는 제 값을 해주는 법이다. 5번 뇌물은 그 값을 한다. 자, 이 표현의 공통점은 다 동사 pay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pay라는 동사는 어떤 값을 치르다 지불하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동사이지만요. 그런 경우는 타동사가 되어서 목적을 취할 때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I paid $20. 나는 200불을 지불했다. 이런 식이 되겠지만요. 여기서는 pay라는 동사가 자동사가 되면서 어떠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다. 혹은 아니면은 그만한 어떤 값어치를 한다. 이런 경우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가가 있다, 값어치를 한다, 혹은 그만한 보상이 있다, 보람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pay라는 동사죠. 이 경우는 우리 첫 문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공부하셨던 분은. 그 표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he graduated from university with honors. His hard work has paid off. 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는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의 힘든 노력이 has paid off. 결국에는 보상을 받은 거죠. 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pay라는 동사의 활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은 받아서 손해가 되지 않는다.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그렇죠? 그런 어감을 굉장히 단순하게 딱 두 단어로 처리할 수가 있죠. 1형식입니다. Education pays, right?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값어치를 합니다. Education pays가 되죠. 정직은 분명 손해는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honesty surely pays. 화를 내면 결코 이득은 안 된다. 이 경우에서는요. 자, 화를 내다부터 먼저 생각한다면은 여기서 get angry라고 적어 놓았죠. 그래서 화를 내다 get angry. 자, 혹은 아니면은 우리가 첫 문장에서 했던 표현 중에서 보면 take out anger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Don't take anger out on me. It's not my fault. You've had a bad day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 to get angry도 좋고요. to take out anger도 좋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it will never pay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코 그렇게 한다 해서 그것이 제 값을 하지 못한다. 이게 it will never pay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부정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주어 it이 필요한 겁니다. To get angry will never pay는 문법적으로는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시겠지만은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리 짧더라도 어색하게 여기는 것이 현대 영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to get angry will never pay는 여기서는 좀 어색하고요. 그래서 가주어 it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it will never pay. 결코 그 값어치를 얻게 되지 못할 것이다. 화를 낸다는 것이. 그러니까는 화를 내게 되면 결코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It will never pay to get angry를 쓰시면 되겠죠. 자, 4번 광고는 제 값을 해주는 법이다.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는 감각을 잡으실 겁니다. Advertisement pays. 뇌물은 그 값을 한다. Bribe pays. 공문한테 돈 주고 나서 뇌물은 뇌물의 값을 하겠죠. 라는 표현을 쓸 때 bribe pays 아니면은 bribe will pay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6번은 간단한 표현이죠. 도대체 알게 뭡니까? Who cares? 누가 상관해요? Nobody cares. 아무도 상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7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라는 어떤 표현이 머릿속에 들었을 때 영작을 한다면 바로 use라는 단어를 명사를 떠올리셔야 되죠. 그래서 what is the use, right?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럴 소용이 있겠습니까? What is the use? 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라는 표현은 수사 의문문이에요. 즉 반대 개념이 되죠. Who does not know? 가 되면은 자, 도대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Which means everybody knows, right? 이에 반대 같으면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Nobody knows의 의미가 되겠죠.
Okay, next one. 그 다음 문장이 그가 오건 혹은 오지 않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다의 표현을 처리할 것 같으면은 동사 처리해서요. does not matter 이렇게 처리하겠죠. So whether he will come or not.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에 해당되고 주어 자리에 사용됐다는 것은 결국에 명사 처리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지 아닌지의 개념은 됐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라면 미래 대신에 현재를 쓰겠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사용됐다는 것은 즉 명사절이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whether he will come or not does not matter 이런 형식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부터는 쉽게 나가겠죠. 내일 비가 오건 안 오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Right? Whether it will rain or not does not matter. 당신이 나에게 저녁을 사건 안 사건 그것은 상관이 없다. 이 표현도 우리가 첫 문장에서 했던 문장이기도 한데요. Whether you will treat me to dinner or not does not matter. 이런 식의 처리가 돼야 되겠죠. 특히 여기서 treat me to dinner 같은 경우는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접하다를 의미하는 이 treat이라는 동사가 문법적으로는 사형식이 됩니다. 즉 간접 목적어 me를 받고요. 직접 목적어 dinner를 바로 취할 수는 있겠지만 영국식 영어에 더 가까운 표현이 되고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아예 삼형식 처리를 해버리죠. treat me에서 me를 목적어 처리하고 to dinner 그냥 하나의 부사구 처리하는 그런 삼형식으로 처리하는 게 미국식 영어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금 미국식 영어로 공부를 하고 계시니까 저 treat me to dinner라고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미국식 영어에 가깝죠. 그게 더 맞겠죠. So whether you will treat me to dinner or not does not matter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은 그 계획은 여의치 않았다. 이런 말을 영작을 해달라. 누구한테 의뢰를 받았을 때 여의치 않다, 즉 맞아 들어가지 않았다, 딱 맞지 않았다, 그렇죠?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의 유추를 자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동사가 여하튼 work, okay? work라는 동사가 일하다, 작업하다의 뜻도 있겠지만, 그렇죠? 효과가 있다, 혹은 작동되다, 어떤 기계가 작동되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약이 효과가 있다 할 때도 work. 의 개념으로 work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그래서 그 계획은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계획은 별로 그렇죠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he plan did not work. 그 기계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된다면 the machine works well 되겠죠. 자, 조직이라는 개념이 나왔을 때 the system, right? 어떤 단체, community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조직이라는 말이 영작이 되었을 때 그래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은 the system입니다. 그래서 does the system work, right? 어떤 단체를 조직했는데 그 조직이 잘 되어 갑니까? Does the system work? 그러니까 그 조직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저 function, right? As it should be가 되냐는 걸 의미하는데 does the system work, right? 그 진통제는 잘 됐습니까? 진통제, painkiller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So does the painkiller work, right? 그 진통제는 잘 됐습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자, does가 들어가서 현재 처리가 됐죠. So does the painkiller work, right? 근데 약을 주면서 이걸 먹어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진통제가 잘 들을까요? 이렇게 어떤 미래 지향성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will the painkiller work가 되는 게 맞겠습니다. 자, expression oriented를 볼까요? 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다니 도대체 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됐는데요.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다니 이런 식의 어떤 의미가 온다면 아마 영어 공부를 좀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 떠오를 겁니다. 뭐 하다니, 놀람, 감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죠. 그렇게 물론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다니. 근데 그렇게 구성을 하려면 의미상의 주어 for you 들어가야 되겠죠. To say to me like that 들어가야 되겠죠. 앞문장하고 연결하기가 상당히 좀 지저분해지거든요. 차라리 이런 경우는 두 문장으로 떼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how could you say to me like that? 이렇게 되면 되겠죠. Like that. 그렇게 말하다. Say to me like that. 근데 how could you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뭐 하다니라는 그런 어떤 놀람을 나타낼 때 또 주로 선택하는 그 조동사가 should라는 조동사도 있죠. How should you say? 굉장히 강하게 뭐뭐 하다니라는 어감을 나타낸다면은 could 대신에 should를 사용해도 무관하겠네요. 그래서 how could you say to me like that?
도대체 넌 누구 편이냐? 그렇죠? 도대체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어구들 잘 아시죠? The earth라든지 in the world라든지 아니면은 더한 짜증을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the hell 주로 의문사 뒤에 사용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on earth 이렇게 이런 표현들로 사용되겠죠. 아니면 the earth도 뭐 상관없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렇죠? 잘 아시는 정말 짜증내고 저 욕처럼 쓰시려면 F로 시작하는 욕 아시죠? What th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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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넌 누구 편이냐 뭐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죠? Whose side가 일단은 누구의 편 되겠죠. Whose side on earth가 항상 이 위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의문사 바로 뒤에 와야 되거든요. So whose side are you on? 왜 on이 필요합니까?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I'm on your side, right? I'm on your side가 되죠. 그래서 자, on이란 전치사가 있어야 you are on whose side로 연결될 것이니까 전치사 on까지 받아와야 되겠죠. Whose side on earth are you on? Sorry. Okay. 그래서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So how could you say to me like that? Whose side on earth are you on이 되겠죠. 2번은요,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래라 저래라 했냐. 자, 표현편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다, 간섭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도 없다면 만들어 쓸 수밖에 없죠. 간섭하다 해가지고, 뭐, interrupt라든지, 그렇죠? force me to do this or that by somebody's intention. 이런 표현은 다 만들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적절한 표현은 바로 become my boss 라는 표현, 이 길을 통해서 이 표현 하나를 알아주면은 이렇게 좀 까다로운 영작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신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래라 저래라 했습니까? When on earth did you become my boss가 되면 정확한 그 어감을 전달한 겁니다. 3번은요, 이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는 것 같다? It seems that, right? It appears that. It is likely that 구문이 있죠. So it seems that there is no one on my side, right? It seems that there is no one on my side. 자, 그러면은 뭐 도대체 누구 편이냐? 편이라는 개념과 도대체의 어감을 나타내는 expression oriented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 oriented, 어휘 편입니다. 이거 별것 아닙니다. 받아주세요. 잘 아시는 표현이죠? 이거 별거 아닙니다. This i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아니면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자, 받아주십시오 할 때, 그렇죠? Please receive this. Please take this. 이런 표현들은, 그렇죠? 적절한 표현이 못 되죠. 특히 take 같은 경우가 동사는 빼앗다의 어감이 너무 강하거든요. 쓸 수가 없고요. 가장 적절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쓰여져 있듯이 please don't bother. 그것 때문에 너무 개념치 마십시오. 그렇죠? Here's a little something for you. Please don't bother. 이런 표현은 그냥 외우세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don't bother 같은 경우는 아주 적절한 영작의 표현이죠. 그래서 뭐 그냥 간단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bother 이렇게 개념치는 마십시오. 받아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한국말이라면은 받아주세요가 많겠지만 영어라면 이 상황에서 please don't bother 만한 표현이 없습니다. 그는 돈 낼 때는 항상 없어지는 빈대다. 자, 빈대란 표현 영어에도 물론 있습니다. freeloader, 무임승차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빈대 항상 뜯어먹는 사람. He's a real freeloader. Because 왜냐하면 he disappears when it's time to pay. 자, 만들어 놓고 보면 정말 쉽죠. 그렇죠? 이제 이런 표현들 영작을 잘 하려면은요. 이런 어떤 구성 요소들 스스로가 많이 외워서 알고 있는 게 편합니다. 항상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첫 문장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빈대다. 그렇죠? He is a real freeloader. 돈을 낼 때는 항상 없어지는, 그렇죠? 이런 경우도 Right, he's a real freeloader who disappears when it's time to pay. 이렇게 처리도 물론 되겠죠. 아니면 because, 원인으로 처리한다면 because he disappears when it's time to pay. 3번은요, 이번 토익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물론 뭐 쉽게 사용한다면 failed에서 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는 그 실패했다, 떨어졌다의 어감이 강하고요. 망쳤다라 그러면 머릿속에 아마도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머릿속에 ruin이라든지 spoil이라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근데 ruin이나 spoil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I ruined the TOEIC test.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ruin해서 망치다의 개념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플랜의 개념일 때 ruin을 사용하고요. 그렇죠? 혹은 더 큰 개념에서 사용하는 것이 ruin이고요. spoil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과 결합하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Right.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라는 어떤 표현을 아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건데, 그렇죠?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그런 경우에 spoil이라는 동사를 쓴다면 아주 적절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험을 날렸다, 망쳤다 할 것 같으면 정말 날렸다라는 표현은 blue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죠. 그래서 I blew the TOEIC test this time. 혹은 이보다 더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I screwed up 이라는 표현이 있죠. screw, right? S-C-R-E-W-E-D 해서 I screwed up the TOEIC test this time.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영작을 스스로가 오류를 범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는 게 1번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수정이 됐을 때는 이 표현에 대한 인식 작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현들을 암기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페에 이 내용에 보시면 위에 영작 문장 반복해서 들으면서 외우세요라는 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았어요. 다들 한번 외워보십시오. 480문장인데 그 정도 암기하고 나면은 또 표현들이 워낙 괜찮은 그 문어체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녀석들이 잘 있게 되겠죠. 문법 베이스에서 말과 영작이 다르지 않습니다. 저 하고자 하는 말을 그냥 말로 하면은 영어 회화가 되는 거고요. 글로 쓰면은 영작이 되겠고, 특히나 아주 문법적인 베이스에 맞춰서 나오는 문장들이 계속 앞으로 나오니까 웬만하면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